안녕하세요. 고설딸기 환경 기본 관리에 대해서 이 시간 강의를 해드릴 나루노 컨설팅의 이정필이라고 합니다. 고설딸기를 재배하고 계신 분이나 더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건물을 짓는 목적과 각 장목별로 하우스를 짓는 목적, 그리고 계집을 지어주는 목적은 각각 다르죠. 거기 목적에 맞게 우리는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사는 때 최적의 환경, 또 작물이 자랄 때 그 작물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환경 구현해졌을 때 최고의 품질과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딸기는 열매 채소로서 생생장과 영양생장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과 과일을 만드는 생생장과 또 잎과 또 뿌리를 만들어내는 영양생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꽃과 열매에만 치중하다 보면 세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생산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잎과 뿌리의 세력만 신경 쓴다 그러면 꽃과 과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영양생장과 생생장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러한 생육상 조절은 지상부와 지하부 환경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생육상은요, 적시적작업을 통해서 최고의 생육 속도와 작업 속도를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품질 관리와 생산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품질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 병해 중에 HR과 방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균형을 이뤘을 때 최고의 생산성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 대우대학교 황진규 박사가 제공해 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꽃이 형성이 돼서 최종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쭉 크기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이 형성되는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에 일기가 좋지 않으면은 과일 병이 유발이 되고, 또한 수정이 되지 않아서 수정 불량과 또 못생김과 이 다양한 생리장애가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생산성과 품질 감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온관광기에 그 딸기의 수정에서 수확까지 소요 일수는 약 23일에서 27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요. 저온 약광기, 즉 12월 달에 개화가 돼서 수정이 되는 딸기의 경우에는 약 43일에서 4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10월 달에 개화가 돼서 수정이 돼서 수확이 되는 작물의 경우는 약 32일에서 37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전남 강진에서 외부 누적 일사량을 52주를 각각의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이렇게 그래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사가 제일 어려운 시기가 저온 약광기가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딸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딸기 육묘기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온 약광기입니다. 즉 장마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고온 약광기가 아니라 고온 강광기가 더 일찍 시작해 가지고 작물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환경 조절의 기본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난방과 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난방에 있어서 보면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난방비를 아끼러 딸기를 키우실까요? 딸기 생산을 하시기 위해 난방을 하실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농업인들은요, 딸기 생산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지, 이거 당연한 거 왜 물어봐? 하겠지만은, 현장에서는 보면은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딸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마 생산 농가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적인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관리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온실 내에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온도나 CO2나 습도나 광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최소 수일에서 최대 수십 일의 그 이후에 식물의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식물의 생육 속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거나 또 잎 출현 속도가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발육 속도에 대한 문제, 광합성이 증가하거나 또 호흡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래 들어 스마트팜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고 보급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팜은요, 환경 변화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정 범위를 설정하여서 그 실수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물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유효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가 마찬가지지만은요, 저희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명령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저희들이 두드리지 않으면은요, 환경적 컴퓨터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 컴퓨터는 만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공부한 만큼 움직인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스마트팜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관리의 기본은 자, 위에 하늘색 선인 환기와 또 빨간색 선인 난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순간부터 환경관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시의 위에 이 부분은 일출곡선이 해당이 되겠고요. 위에 달이 있는 이 부분이 일몰곡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시간은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을 맞춰서 이런 그 온도 분배를 하시면은 여러분 농장에서도 유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크게 일출 전후의 시기와 오전 그리고 오후 일몰 중심으로 한 초저녁 그리고 야간 온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전 기간에는요, 이 저조 환기하고 더불어서 오전에는요, 가장 저희들이 예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로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로는 제피곰팡이와 또 뭐 과일의 그 열거와 또 다른 그 일액 현상과 이런 것들을 그 유발하는 주요한 환경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오후에 그 바람 방향의 환기창을 최소로 사용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절제환기는 작물의 세력 향상과 과일 비대 그리고 과일 세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저녁에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이 부분에서의 온도는 주간에 해가 있는 이 기간에 광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이 광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그 광합성 산물 전이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일몰 후 초저녁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능하면 여본의 온도를 쭉 6도까지 떨어뜨려서 주간에 생산된 광합성 산물이 충분히 과일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야간 온도는 작물의 발육 속도, 주간에 광합성을 햇볕이 줘가지고 광합성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은 야간의 온도를 올려서 새로운 기관 형성 속도를 높여야 저희들이 과일 하나를 더 딸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반대로 주간에 햇볕이 안 좋을 때는 야간 온도를 낮춰서 발육 속도를 억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관리의 기본이 되겠죠. 자,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조, 오전, 오후, 초저녁, 야간으로 나눌 수가 있고 SR은 일출, 여기 SS는 일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문시라고 하는 일출과 일몰을 농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출과 일몰 시간에 대해서 아시면은 나중에 환경 제어와 또 양수분 관리에 있어서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해가 뜨기 1시간 전부터 해가 뜬 후 1시간까지, 그리고 오전은 해가 뜬 후 1시간부터 12시까지, 오후는 12시부터 해지기 30분 전까지, 초저녁은 해지기 30분 전부터 해진 후 2시간까지, 그리고 야간은 해진 후 2시간부터 해뜨기 1시간 전까지, 이렇게 크게 명확하지는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잠시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온도, 난방온도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공기유동에는 일반적으로 해가 없는 시기, 그리고 오전까지, 야간에서 오전까지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와 초저녁에는
습변화가 가급적이면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습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공기유동원이 해가 있는 상태에 작동하게 되면 생장점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물이 많이 생생장적으로 약해지는 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유동의 사용을 지양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날씨가 아주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거나 이런 날은 24시간 공기유동현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기본 사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있는 동안에만 공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 뜨는 2시간부터 해지기 2시간 전까지 공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왜 실수를 줄여야 되느냐? 새로운 신기술 100가지 적용하는 것보다 내가 가장 기본적인 실수 한 가지 두 가지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하는 이런 현상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한과 하한의 그 적정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온도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양액 관련돼 가지고 급백 20 pH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런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도 상승하는 곡선이냐 아니면 유지되는 곡선이냐 하강되는 곡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배겹상입니다. 스마트팜에 있어서 배겹상인데요. 물통과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는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어떤 건 상관없지만 이 흰색 같은 경우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막 건조되면은 습이 잘 안 올라가는 관계로 최근에는 검정색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습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검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캡이 씌워지게 되고 나면은 이 팬이 작동하게 되는데 팬은 바람 방향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으로 공기가 약 초당 2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게 된 상태에서 온실의 공기, 온습도 상태를 컴퓨터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배겹상은 또 종류에 따라서 보면 아래 하단부에 이런 필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필터에 어떻습니까? 이물질이 껴가지고 바람이 제대로 통과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대로 되는 온습도가 측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스마트팜은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배겹상에서 물이 말랐거나 심지가 빠졌거나 또 뭐 이런 상태, 센서 고장 났을 때 이런 상대습도 거의 100% 가깝게 유지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오전에 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파프리카에 이렇게 과일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딸기 같은 경우에 이파리에 결로가 되면은 얇은 물을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작물에 이런 결로가 발생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물병을 온실내에 걸어놓게 되면은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병에 결로가 되면은 그 결로가 생기지 않게 먼저 환기창을 아주 조금씩 오픈해주기 시작하면은 결로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온실의 온도는요 상승하게 되면 공기는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기를 뭐 1cm가 됐든 1mm가 됐든 최소 환기를 해주게 되면 그 사이로 그 늘어난 즉 팽창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온실 안의 온도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상승한 게 아니라 그 상승 속도를 다소 완만하게 해서 결로점 도달되는 것들을 다소 늦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 환경 조절 기본은요 정확한 센서 값입니다. 이런 그 파이프에 그 여름 같은 경우 이 파이프가 최고 40도, 45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 근처에 있는 이 센서들은요 대부분 40도, 45도 정도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제대로 된 환경 관리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 진주에 농사를 짓는 전업농이신 분인데요. 이분께서 직접 배겹상을 만드셔가지고 환기나 난방에 관련된 여기에 보시면 각종 센서를 이곳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환경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배겹상 자가로 만든 배겹상인데 팬은 반드시 위쪽으로 바람을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팬에서도 미세하게 열이 발생해 가지고 실적으로 센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관리의 또 하나의 기본 센서 위치가 정확해야 된다. 또 두 번째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환기창의 우선순위, 개폐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즉 바람 반대 방향이 우선적으로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 우측 하단면에 있는 눈이 있는 이곳에 보면은요, 이쪽은 좀 닫아져 있고 여기는 열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된 개폐예라고 제가 보냈고요. 똑같이 이렇게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환기창 개폐가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요? 골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쪽을 많이 여는 것보다 이 골바람이 불었을 때는 이렇게 좌우를 최소로 열어가지고 온실의 온도를 적정하게 관리해 주는 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람 방향이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바람 불어오는 쪽은 닫고 바람 반대 방향을 환기창을 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기가 되는데요. 저온기가 되면은 오전에 이런 환기는 대부분 여기에 이 패드가 있습니다. 이 치마 패드와 이 개폐축을 거의 일정하게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은요, 어떤 부위에, 특정 부위에는 이렇게 개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온기에는 환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픈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저온 장애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또 저온 장애를 고려해서 환기창을 열지 않으면 어떨까요? 온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결로가 또 유발되겠죠.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저온기 환기는 이렇게 소면적에서부터 오전에 온도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면적을 늘려가지고 이루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물병을 온실 안에 거셔가지고 거기에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아주 조금씩 환기창을 열어주는 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아침에 환기를 급작스럽게 많이 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저온장애 증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결로가 확인됐을 때 환기는요, 환기 온도를 0.5도 낮추고 환기 시간을 지금 7시 반부터 환기를 했다 그러면 7시 15분, 7시 정도까지 이렇게 환기를 앞당겨 가지고 환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있는 분들은 습도에 의한 환기 온도 값을 수정을 하셔가지고 환기가 더 빨리 열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환기와 더불어서 난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난방을 해주는 목적은 해가 뜨기 전에 난방은요, 작물 체온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작물의 그 대사작용을 저장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작물의 활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특히 저전 난방 온도를 0.5도 정도로 올려주고, 저전 난방 시작 시간을 보통 일출 1시간 전부터 하는데 1시간 30분, 2시간 전부터 올려가지고 충분히 작물 체온이 올라가서 실내 온도와 작물 체온의 이 차이를 줄여주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습도에 의한 난방 온도 영향값을 높여서 습에 반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난방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작물 세력에 맞게, 작물 세력이 강하면은 야간 온도를 높여서 작물의 발육 속도를 높이고, 작물 세력이 약하면은 난방 온도를 낮춰서 작물의 생육 속도를 늦춰주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환기는 바람 반대 방향부터 1차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바람 방향을, 면적을 한꺼번에 많이 늘린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시켜주는 이런 그 환기 방법을 채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바람 방향 환기창을 최소화해서 온실 안에 그 습도 변화를 최소화해 주는 것도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작물 세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환기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또 환기 또한 난방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초저녁은 과일, 동어산물 전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딸기에서 많은 농가들이 실행을 하지 않지만은 초저녁은 반드시 한 6도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또 우리가 딸기가 시들면은요, 우린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딸기가 시들 때는 스크린을 사용하셔서 차광을 해줘가지고 작물의 세력을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차광을 벗겨주면은 작물 세력 향상, 작물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핵심은 난방입니다. 그래서 난방은 딸기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